때로는 모르는 척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슬쩍 눈 감아줄 줄도 알기에 복잡한 일에 좀처럼 말려들지 않는다. 점잖게 슬쩍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복잡한 미로에서 벗어난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장 힘든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노련하게 미소 지으며 빠져나온다. 최고 사령관은 거기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 때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 예의 바른 술책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술책은 없다. 윗사람의 비밀을 절대로 알려고 들지 마라. 친해졌다고 생각하다가 된소리를 맞는 경우가 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과 친해진 탓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윗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호의에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충동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깨뜨렸다. 그 거울을 보면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이미 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의 나쁜 점을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게 하지 마라.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가 보여준 호의로 인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우정을 너무 믿어 비밀을 나누는 것은 특히나 위험하다.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자는 자신을 스스로 그의 노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는 윗사람에게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결국 윗사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자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정함과 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당신의 윗사람을 이기려 들지 마라. 모든 우월함은 미움을 산다. 당신의 윗사람을 능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운명의 장난이다. 우월함은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우월함이 클수록 혐오도 커진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이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감출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허름한 옷으로 가리는 것이 그런 예다. 아마도 행복의 여건이나 기질이 누군가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흔쾌히 용인해도 지성이 뒤처지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주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지성은 제왕의 속성이기에 이를 침범하는 것은 모두 제왕에 대해 죄로 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군주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은 좋아할지언정 남들에게 압도당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충고할 때도 마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하라. 그들이 찾지 못한 불빛을 찾아내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별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술에 이르는 행복한 안내법이 되어준다. 별은 본래 태양의 자식으로서 눈이 부시도록 밝지만 무모할 정도로 환하지는 않아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얕고 많은 것보다는 깊고 적은 것이 더 탁월하다.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하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영웅적인 것도 낳는다. 반면에 양과 크기가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미미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것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한다. 양만 많아서는 절대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하라.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해야 한다.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아름다운 후퇴는 대담한 공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행한 바가 충분히 많다면 이제는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은 더욱 달콤하다. 행운에 행운이 쌓일수록 더 많은 위험이
그 행운을 무너뜨리고 전복시킨다. 행운은 은총이 커지면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행운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물이 성숙되는 시점을 파악하고 향유하라. 사물이 성숙되는 시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라. 자연의 작품은 모두 그 완성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 지점까지 성장한 후로는 쇠락하게 된다. 그에 반해 예술은 완성의 정점까지 다다른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작품은 별로 없다. 모든 사물을 그 성숙되는 시점에 향유할 줄 아는 것은 뛰어난 감식력이 지닌 장점이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의 산물에도 그러한 성숙의 시점이 있다. 그 가치를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간을 인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되 이를 악용하지는 마라. 약삭빠르다는 것을 우쭐대서는 안 되며 이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받기 마련이다. 특히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밝혀지면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쓸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의심은 2배가 된다. 드러난 속임수는 불신을 야기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며 복수를 불러오고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일을 낳는다. 단호한 사람이 되어라. 우유부단만큼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것도 없다. 액체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한 잘 썩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일에서든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따금 판단력이 혼란을 겪는 데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행동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 한편 어떠한 일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광범위한 분별력과 단호함을 가진 그들은 천성적으로 최고위직의 자리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의 깨어있는 두뇌는 업무의 진행을 돕고 일의 성사를 쉽게 해준다. 그들은 언제나 즉석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말하고 난 후에도 그들에겐 언제나 그 다음 일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있다.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라.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절제로부터 비롯된다.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된다. 오렌지도 너무 짜면 결국엔 쓴맛이 난다. 즐기는 것도 절대로 극단까지는 가지 마라. 정신조차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온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언제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가? 좋지 않은 술수가 이야기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서 예는 아니오로 아니오는 예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일의 단점을 말한다면 그 점이야말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칭찬받는 모든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종종 좋은 것을 칭찬하지 않기 위해 나쁜 것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행복한 결말을 염두에 두라. 많은 이들은 기쁘게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수단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비중을 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한다면 실패의 치욕이 세심한 노력보다 언제나 더 두드러져 보인다. 승리한 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한 수단들의 세부 사항은 보지 못하고 다만 좋거나 나쁘거나 그 결과만 주목할 뿐이다. 그러므로 목표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좋은 결말은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힌다. 수단이 부적절한 것이었을 경우에도 그러니 달리 행복한 결말에 도달할 수 없다면 때로는 예술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장사꾼 기질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것을 관조만 해서는 안 된다. 거래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매우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속기 쉽다. 그건 그들이 비범한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일상사에는 어둡기 때문이다. 숭고한 것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에겐 사소한 일과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것을 모르기에 경탄의 대상도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로 취급당한다. 그러니 현명한 자라면 속지 않고 비웃음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상인의 기질을 체득하라. 또한 굉장히 숭고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상의 일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삶을 살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참된 암이다. 위기 상황을 좋은 기회로 이용하라. 익사의 위기에서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을 통한 행동으로 갑자기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용기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그런 동기가 없었더라면 소심함으로 인해 평생 묻혀 있었을 그런 능력들이다. 위험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귀한 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해 수천 배의 효과를 거둔다. 이러한 삶의 규칙을 알고 지혜를 발휘했기에 이사벨라 여왕은 가톨릭교를 부상시키고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다. 욕을 당하기 전에 재난을 피해야 한다. 일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지혜의 한 원칙이다. 종말이 임박해도 승리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태양도 때로는 아직 빛을 발할 때 구름 뒤로 몸을 숨긴다. 자신이 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졌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도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의 재난을 피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죽어서 매장되었다는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과의 경쟁에서 스스로를 먼저 은퇴시키지. 경주로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비웃음을 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미인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현명하게도 거울을 깨뜨린다. 나중에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늙은 모습에 실망하기 이전에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마라.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망상의 지식인 기만을 낳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 큰 애착을 보인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많은 기만을 필요로 하기에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기만은 공중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 잘못 착수된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허황된 상상을 하지 마라.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라. 특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로 여긴다. 희망은 과장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은 나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이 된다. 그러한 허황된 상상은 언젠가 진짜 현실에 직면하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 현명한 자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불행이 닥쳐도 평정을 유지한다. 물론 목표를 바로 맞추려면 관역을 높이 드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러나 시작되는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생각에 대한 이러한 정정은 꼭 필요하다. 경험하기 전에는 기대가 대부분 매우 방종하기 때문이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통찰이다. 자신의 활동과 지위의 한계를 인식하라. 그러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다. 겨우 절반만 마친 일은 드러내 보이지 마라. 일의 완성을 즐겨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제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미완성의 모습은 상상력을 감소시킨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망쳐버린다. 위대한 대상을 한 번에 즐기는 것은 물론 각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엉클어지게 하지만 감식력에서만큼은 적합한 방법이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무 속에 깊이 갇혀 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식욕보다는 메스꺼움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맹아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서 배우라. 자연은 아직 보일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다. 적이 이미 좋은 쪽에 섰다는 이유로 나쁜 쪽에 남기를 고집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승부가 갈려 패배한 채 전장에 들어서서 모욕과 치욕을 받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나쁜 무기로는 절대로 잘 싸울 수 없다. 교활한 적이 더 나은 무기를 선택해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더 못한 것을 움켜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완고한 행위는 완고한 말보다도 더욱 곤경에 빠뜨린다. 말보다는 행동에 더 많은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고집스런 자는 진실에 반항해 싸우고 진실의 유용성도 이용할 줄 모르는 저열함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현명한 자는 결코 열정의 편에 서지 않으며 언제나 옳은 것의 편에 선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택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그나마 두 번째로 좋은 것이라도 택한다. 후자의 경우엔 적이 어리석다면 더 나은 위치에 있던 그가 방향을 바꿔 더 나쁜 것을 택할 것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위치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스스로가 더 못한 쪽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리석고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의 것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방식과 취향을 시대에 맞춰 바꾸자. 시대에 순응하라. 지식조차도 유행에 따라야 한다. 유행에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취향을 시대에 맞춰 바꾸도록 하라. 구태연한 생각을 갖지 말고 유행하는 취향을 하나 가져라. 어떤 분야에서든 대다수의 취향이 유력한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니 지금 힘 있는 취향을 따르고 그것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도록 하라. 지혜로운 자는 정신과 육체를 장식할 때 비록 과거의 것이 더 좋아 보여도 현재의 것에 순응한다. 마음이 선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삶의 규칙이 적용되지 못한다. 미덕이란 언제나 연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아무도 미덕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다른 시대의 일로 여기는 것이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한 사람들 역시 선했던 시절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직도 그런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유행에 맞지 않고 따라서 모방의 대상도 되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자는 원하는 대로는 살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는 살며 운명이 그에게 거부한 것보다 부여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